저는 오래도록 선반 회사를 운영하는 아빠 아래에서 자랐어요. 천생 여자인 엄마와는 정반대로 아빠는 전형적인 상남자 스타일이었습니다. 키도 180이 넘고 전직 선수 출신이라 덩치도 크신 아빠는 의리를 중시하고 성격도 화끈한 분이셨죠. 돈도 현실도 중요하지만 의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창창한 미래란 절대 올 수 없는 법이야. 너희들도 여자는 오류가 있었거나 이야기를 독려하고 집착하지 않는 한 마지막 대답을 하는 것을 원합니다. 항상 명심해야 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건 시시때때로 따져봐야 하는 계산이 아니라 바로 우리라는 걸 말이야. 의리 있고 사람을 잘 챙기는 성격 덕분인지 아빠의 사업은 꽤나 번창했고 덕분에 전 나름대로 유복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었죠. 무도인이 아빠의 피를 이어받아 오빠도 저와 여동생도 어릴 때부터 자연스레 운동을 많이 접했습니다. 우리 꼬마들, 아빠가 체력 단련은 곧 뭐라고 했지? 정신 단련이 옳지. 체력이 받쳐줘야 정신도 그만큼 단단해지는 거야. 늘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아빠 덕에 우리 삼남년, 나름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성장했다고 지금껏 자부할 수 있어요. 오빠는 아예로를 태권도로 정예 선수 생활을 하다 일찍 결혼한 뒤에 태권도장을 차려 관장으로서 삶을 살고 있죠. 저는 대학 졸업 후 곧장 아빠 회사에 들어가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오빠도 미용사로 일하던 동생도 아빠 회사엔 관심이 없어서 함께하지 않았지만 늘 제가 회사를 길하셨거든요. 그렇게 일만 하며 살던 어느 날 저희 회사는 좋은 기회로 꽤 큰 중견기업과 제품을 협업 생산할 기회가 생겼어요. 그리고 일로 인해 자주 교류를 하게 된 그 회사 직원들 중 유독 눈에 띄던 남자들이 한 사람 있었죠. 아이, 이번 제품의 특징은요. 아, 그게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발표해 보겠습니다. 무슨 전동 드릴도 아니고 그 남잔 유독 자신의 회사 간부 앞에서 발표할 때면 덜덜 떨며 말을 엄청나게 더듬더듬. 팀원들과 저희 직원들과 함께 회의할 땐 말도 청산, 유수고 업무 능력도 뛰어나던 사람인데 말이죠. 평소엔 일에 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기에 전 안쓰러운 마음에 발표가 끝난 뒤 고개를 숙이고 있던 그 남자에게 음료수 한 캔을 건네며 위로했습니다. 죄송해요. 늘 발표 때만 되면 제가 이래요. 제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긴장을 잘하는 게 단점이에요. 게다가 긴장만 하면 말을 유아 수준으로 더듬어서 저도 속상해 미치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남장, 고맙다며 제가 건네준 음료수 캔을 손에 쥐고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그리고 그 회사와의 협업이 끝난 뒤 그 남자에게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이번엔 데이트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동안 서로 정이 많이 든더라. 그 데이트 신청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전 30대 초반의 나이에 한 살 많은 그 남자와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애 1년 뒤 그 남자는 진지하게 퇴사 후 변호사의 길을 준비하고 싶다고 말하더군요. 집 형편이 좋지 않아서 대학 졸업 후에 곧장 취업하기 했는데 이제 시험 준비할 돈도 어느 정도 모아놨겠다. 더 나이 들기 전에 꿈에 도전해보고 싶어 슬슬 결혼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나이라 그 남자는 제게도 꼭 양해를 구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하더군요. 아직 여자친구일 뿐인 제가 뭐라고 그 남자의 꿈을 반대하겠다. 분명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어요. 그렇게 그 남자는 퇴사 후에 로스쿨에 입학했습니다. 전 여자친구로서 집 형편이 좋지 않은 그 남자에게 반찬도 싸다 주고 가끔 지갑에 돈도 넣어주면서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나름 뒷바라지를 했죠. 그런데 그 사람이 로스쿨을 다니기 시작한 지 1년 뒤 그 사람의 아버지께서 그만 앞말기와 더불어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어요. 많이 힘들어하던 그 사람은 어느 날 한참의 망설임 끝에 제게 어렵게 청혼을 하더라고요. 아버지 평생 소원이 자식들 결혼하는 거 보시는 거였다. 안 판정받고 제일 슬퍼하셨던 것도 나랑 내 여동생 결혼하는 모습을 하나도 보지 못하고 가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은영아, 아직 아무것도 준비 안 된 내가 이런 말 하는 거 정말 염치 없는 거 알아. 근데 한 번만 나 믿어주고 나한테 시집와주면 나 꼭 내 믿음에 보답해 볼게. 꼭 변호사 돼서 평생에 걸쳐서 나 믿어준 너한테 은혜 갚으면서 살게.
저는 안 판정을 받기 전 자신의 아들을 잘 챙겨줘서 고맙다며 몇 번이나 제게 밥을 사주셨던 그 남자의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그 남자를 많이 좋아하긴 했지만 결혼을 이렇게 서두르는 게 맞나 싶어 전 부모님께 고민을 상담했어요. 그러자 직접 그 남자를 집으로 불러 만나보신 아빠 사람이 야망도 있고 도끼도 있어 보인다며 사윗감으로 마음에 든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이럴 될수록 남녀간의 의리도 중요한 거 아니겠냐고 말씀하셨죠. 그런 아빠의 말씀에 전 결혼 결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린 되도록 빠른 날짜에 결혼식을 올렸고 그로부터 한 달 뒤 시아버지 결국 세상을 떠나셨어요. 끝까지 제 손을 잡고 고맙다. 우리 며느리 하는 말씀을 하시며 말이 끝났습니다. 남편은 그 뒤 끝없이 공부에 매진했어요. 얼른 성공의 절 호강시켜 주겠다고 말이죠. 아빠, 오빠는 가끔 남편을 따로 불러내 술도 사주고 넉넉히 용돈도 챙겨주며 힘을 북돋아 주더군요. 열심히 하기 있어 방 그리고 너무 부담 갖지 마. 물론 꿈을 이루는 게 제일 좋겠지만 혹시 나중에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도 치열하게 도전해본 지금이 순간의 경험은 자네 인생에 평생 큰 도움이 될 걸세. 난 우리 사인을 응원하네. 내가 자네한테 바라는 건 딱 하나뿐 있어. 늘 지금처럼 우리 은영이한테 잘해주게. 난 그거면 되네. 감사합니다. 장인어은 여리 씨한테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여잔 우리 은영이 하나뿐이에요. 당연히 집사람한테 평생 잘해야죠. 장인어른, 장모님 늘 부족한 절 이렇게 챙겨주고 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결혼한 지 1년 뒤 시집을 간 손아래 시누이와 시모 역시 제게 늘 고마워했습니다. 시댁에 가면 시모는 제가 손가락 하나도 까딱 못하게 하더라고요. 물론 자기 자식에게 헌신하는 제게 고마워서 하는 행동이었지만 그래도 절 100년 손님 대접해주는 시모가 참 좋았어요. 남편은 아직 공부 중이지만 돈은 제가 아쉽지 않게 벌고 있으니 이만하면 꽤나 잘한 결혼이라고 생각했죠. 어서 와요. 들 먹을 거 모자람 없이 준비했으니까 편하게 드시고 놀다 가세요. 오늘 공부하느라 받은 스트레스 다들 확 날려버리고 가세요. 한편 저는 남편의 로스크 동기들을 종종 집에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 남편의 동기들을 불러 집들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 남편은 변호사 시험 준 남들보다 비교적 늦게 시작했잖아요. 그렇다 보니 저와 아래로 꽤나 나이 차이가 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제 동생보다 어린 사람들이 치열하게 사는 모습이 장하기도 하고 언니 혹은 누나 된 마음으로 챙겨주고 싶은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남편과 잘 지내 주십사 하는 마음과 더불어 그 뒤로도 가끔씩 식사 대접을 했던 거죠. 형수님. 이거 선물인데요. 돈이 없어서 비싼 거 못. 나중에 변호사 되면 더 큰 선물로겠습니다. 아유, 됐네요. 그냥 잘 되면 나중에 제 남편이랑 서로 이끌고 챙겨주며 좋은 관계로만 지내주세요. 인맥이 바로 재산 아니겠어요? 괜찮다 해도 남편의 동기들은 절 언니, 형수님하고 부르며 꼭 작은 선물이라도 챙겨왔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동기들과 연락처도 주고받으며 저 또한 그걸 쌓아갔어요. 그들 중 유독 제가 더 챙겨줬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동기들 중 제 남편 다음으로 나이가 많았던 강현 씨였습니다. 강현 씨, 제가 반찬 좀 쌌으니까 가져가세요. 이건 냉장고에 넣고 바로 드시면 되고 이건 냉동시켜 놓은 거니까 아내분께 냉동실에 넣으라고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차비도 쇼핑백 안에 넣어놨으니까 저번처럼 돈 아낀다고 2시간 넘는 거리를 걸어가지 말고 꼭 택시 타고 가시고요. 아셨죠? 아닙니다. 형수님, 매번 이렇게 반찬 싸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돈까지 주시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나중에 뭐라도 제가 필요할 때 도움이나 한 번 주시면 되겠네요. 미래의 변호사 시장이에요. 저와 동갑이었던 강현신 씨는 제 말에 고개를 푹 숙이며 고맙다고 눈물 짓곤 돌아갔습니다. 제 남편처럼 남들보다 늦게 변호사에 도전한 강현신 씨는 로스쿨에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혼전 임신으로 부랴부랴 결혼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강현 씨와 아내분 모두 부모님도 형제도 없고 형편도 좋지 않아 적지 않은 생활고를 겪고 있었죠. 한 번은 울먹이며 강현 씨가 말하길 변호사의 길을 포기하려고 했었다고요.
하지만 아내분은 홀로 육아를 도맡고 집에서 프리랜서로 돈을 벌며 강현 씨의 꿈을 적극적으로 응원해줬다고 하더라고요. 때문에 강현신 씨는 틈틈이 막노동으로 돈을 벌며 이를 악물고 공부에 매진할 수 있었다고 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강현 씨와 아내분이 진심으로 멋져 보였습니다. 그러한 두 사람을 응원해주고 싶었고 강현 씨가 반드시 꿈을 이루길 바라는 마음에 저는 그런 선의를 내보인 거예요. 강현 씨와 아내분은 그런 제 마음에 고맙다며 우리를 집으로 불러와 몇 번 식사로 대접해주기도 했죠. 그런 사정까지 모두 알던 동기들은 늘 입을 모아 남편에게 말하곤 했어요. 형님, 저런 착하고 좋은 아내를 만난 형님이 누구보다 행운 아이인 거 아시죠? 평생 혼수님을 대해야 합니다. 다행히 남편과 함께 공부했던 동기들은 로우스쿨 졸업 후 하나씩 시험에 합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강현 씨는 두 번째 시험에서 당당히 합격해 우리 집에 소고기를 사들고 찾아오기도 했죠. 그런데 로우스쿨을 졸업하던 해본 첫 시험을 시작으로 남편은 계속해서 번번이 떨어지기만 하더군요. 법이 바뀌어 이젠 변호사. 시험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는 딱 5번이었는데 세 번째 시험에서 아직 떨어지자 남편은 크게 불안해했어요. 괜찮아. 당신 할 수 있어. 난 당신 믿어. 절대 불안해할 필요 없어. 저는 그런 남편을 꼭 안고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네 번째 시험 합격 발표 날, 떨리는 마음으로 시댁과 저, 남편, 당시 살았던 우리 아들과 신우의 부모님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여 확인했어요. 합격이에요. 어머니, 여보, 나 드디어 합격했어. 나도 이제 변호사야. 다행히 남편은 당당히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시댁 식구들 모두 두 남편과 저를 안아 안고 방방 뛰었어요. 남편은 제 손을 잡고 평생에 걸쳐 이 은혜를 갚고 살겠다고 말하더라고요. 이후 소식을 듣은 우리 친정 식구들 또한 축하에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전 연애 시절까지 도합 6년간의 남편의 뒷바라지 끝내게 되었어요. 남편은 그 후 6개월간의 수습 실무 기간을 거치게 됐어요. 그런데 아직 정식 변호사도 아닌데 일 왜 그렇게 많은지 남편은 늘 퇴근도 늦고 주말 출근 날도 많더라고요. 저녁도 밖에서 대충 되었다며 집에 오면 쓰러지듯 잠든 경우가 많아 저는 늘 남편을 걱정했죠. 그리고 남편은 수습 실무 기간이 끝나며 운 좋게도 중형 로펌에 곧장 취업이 됐습니다. 저는 정식 변호사로서의 첫 출근 전날 그런 남편을 축하해주고 싶어 초초한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소고길 굽고 케이크에 초까지 붙여서 말입니다. 여보, 내일이면 정식 변호사 되는 거 진심으로 축하해. 시훈아, 아빠한테 축하한다고 말씀드리자. 아빠, 변호사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와, 언제 이런 걸 준비했어? 고마워, 여보. 고마워. 우리 아들 크게 기뻐한 남편은 더 먹고 싶지만 9시에 동기들이 열어주는 축하 파티에 가야 한다며 일찍 젓가락을 내려 놓더군요. 그리고 화장실로 잠시 들어갔다가 쉬러 들어갔죠. 쉬러 들어가면 최소 30분에서 길면 1시간까지 걸리던 남편은 기분이 좋았는지 욕실에서 콧노래까지 부르더군요. 그 소리를 들으며 주방 뒷정리를 하고 있는데 제 휴대폰으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제게 전화를 건 사람은 바로 남편의 동기인 강현 씨였어요. 그리고 휴대폰 너머에서 흘러나오는 강현 씨의 말에 제 심장은 쿵 내려앉고 말았죠. 네, 강현 씨.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조금 있다 저희 남편 동기분들이랑 만나기로 했다던데 그때 강현 씨도 같이 만나시는 건가요? 네, 동기 모임이라니 가정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누가 그 늦은 시간에 모임을 가져? 그건 그렇고 형수님, 지금 동기들 사이에서 엄청 이상한 소문 보는 거 아세? 요, 소문이네 형수님이 남편이요. 요새 형수님이 바람 피어서 곧 이혼할 것 같다는 말을 동기들한테 엄청 흘리고 다닌대요. 저 방금 이 얘기 듣고 믿기지가 않아서 곧장 형이 아니라 형수님께 전화드린 거예요. 설마 아니죠, 형수님. 그럴 뿐 아니잖아요. 네, 아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전 완전 금시초문이에요. 방금 전에도 남편 첫 출근 기념으로 파티까지 해줬는데요. 어쩐지 그럼 형이 대체 왜 저런 소리 하고 다니는 거죠, 형수님? 형, 뭔가 이상해요.
있지도 않은 동기 모임 핑계로 이 밤에 나간다는 것도 그렇고요. 좀 알아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떨리는 마음에 우선 말해줘서 고맙다고 말하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방금 들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심장이 쿵쿵 떨려 정신을 차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 와중에 머릿속에 든 생각은 하나였습니다. 당장 오늘 밤에 나가는 건지, 대체 나한테 뭘 숨기고 있는 건지 알아봐야겠다는 생각 말이죠. 그래서 전 아직 한창 씻고 있는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가져와 4살 아들의 도움으로 잠금을 풀었어요. 가끔 남편의 휴대폰을 가지고 놀던 아들의 지문은 잠금 해제할 수 있게 등록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남편의 문자 내역부터 뒤져보던 전 키가 거꾸로 솟는 듯한 배신감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김태, 정민석 저장된 이름은 분명 남자 이름인데 죄다 남편한테 오빠라고 부르고 있잖아. 남편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어린 여자들 여럿이랑 바람을 피우고 있었더라고요. 이름도 치밀하게 전부 남자 이름으로 저장해놓고 제겐 일이 바쁘다고 핑계대며 평일 저녁 주말 할 것 없이 여자들과 시시덕대고 다닌 겁니다. 그 여자들에게 해댄 말도 문자 내용을 보니 가관이더군요. 우리 이쁜이 오빠가 정식 변호사 되면 고급 호텔에서 결혼식 올리게 해줄게. 조금만 기다려. 우리 애기 먹고 싶은 거 뭐 없어 말만 해. 우리 아기가 원하는 건 오빠가 다 사줄 테니까. 이쁜이, 아기, 천사 등등 전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애칭이었던 리텔이 아니라 그중 천사라고 불리는 여자였다고 하지만 남편의 바람보다 더한 충격은 따로 있었어요. 그건 바로 시모와 남편이 나눈 대화 내용이었죠. 대충 다른 날 문자를 훑어보니 시모는 남편의 되먹지 못한 짓거리를 모두 알고 있는 듯했는데 그날 당일 나눈 문자 내용은 저에게 엄청난 배신감을 안겨주었어요. 아까 식사를 할 때 남편은 계속 휴대폰을 만지작됐었는데 그때 휴대폰을 붙잡고 문자를 넣은 사람은 다음 아닌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드디어 내일이면 정말 어한 변호사가 되는구나. 축하한다. 그럼 이제 며느리만 바꾸면 되는 거지 그죠? 아, 지금 집사람이 축하준답시고 이것저것 촬영하는데 짜증나네요. 밤에 나가서 우리 천사랑 스테이크 썰어야 하는데 괜히 배불러서 많이 먹지도 못하게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는 건 괜찮은데 너 어미랑 이혼하고 걔네랑 결혼은 절대 안 되는 거 알지? 내가 그랬잖아. 변호사 시험 합격한 이 동기들 합격하자마자 어리고 집안 좋은 여자들로 선자리가 줄줄이 들어왔다며 그거 보고 너무 배 아팠다고 괜한 휴심 때문에 너무 섣불리 결혼했다면서 내가 얼마나 앓는 소리를 해댔니? 당연하죠. 걔네는 제가 유부남인 줄도 몰라요. 그냥 어리고 머리 텅 빈 애들 놀려고 좀 만나는 거예요. 평생 집사람 눈치만 보면서 살다가 변호사라고 마냥 떠받들어주는 애들 만나니까 좋더라고요. 대충 놀다가 집사람이랑 이혼하고 애도 떠맡기면 그땐 진짜 집사람보다 훨씬 어리고 예쁜 좋은 집안 여자랑 재혼해야죠. 젊을 땐 그나마 봐줄만 했는데 지금은 주름도 쭈글쭈글하고 애 나와서 뱃살도 축 처진 게 징그러 죽겠다니까요.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얼른 호적 정리부터 해 어엄집도 사업한다 뭐 한다 하지만 그 정도 집안 흔해 빠졌어. 넌 충분히 더 좋은 집 딸내미 만날 수 있다니까. 그러고 싶죠. 근데 그냥요. 나아가면 집사람이 순순히 듣겠어요. 얼른 무슨 건수를 잡아야 하는데 하도 동기들이 집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서 변호사가 되자마자 이혼한다고 하면 저만 쓰레기 될 거 뻔하니까 우선 집사람 바람나서 이혼할 것 같다. 헛송은 좀 퍼뜨려 놓고 있어요. 늙은 여우가 여기까지 미래를 내다본 건지 뭔지 진짜 짜증 난다니까요. 아무튼 저 이제 밥 다 먹고 씻어 하니까 다음에 또 연락드릴게요. 논란 전 우선 증거가 될 만한 모든 대화 내용을 캡처해 제 휴대폰으로 보내놨습니다. 믿지 못하는 동기들에게 그놈이 저에 대해 험담한 문자들이지 말이죠. 솔직히 너무 충격을 받아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제 앞에선 그렇게 사랑꾼 행세를 하더니 뒤에선 저를 늙고 징그러운 여자 취급했다. 상처가 컸거든요. 그리고 그때 마침 샤워를 마친 남편이 속옷만 입고 나오더군요. 저는 그놈에게 냅다 베개 던진 뒤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신,
너야말로 뭐 하는 짓이냐? 뭐, 며느리만 바꾸면 된다고 쭈글쭈글하고 징그러워.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당황에 맞지 않는 남편에게 남편의 휴대폰 화면을 들이밀며 계속해서 윽박 질렀어요. 아기 이쁘니, 천사. 왜 난 내일 모레 마흔인 놈이 그딴 소리 해대는 게 더 징그럽고 역겹다. 난 애 나와서 배가 나오기라도 했지. 넌 애도 안 낳은 놈이 뱃살이. 그게 뭐냐? 평생 앉아서 공부하느라 그렇게 된 거라고. 그것마저 예뻐해 주었더니 이게 아주 눈에 뵈는 게 없지. 여보, 나는 힘 모질이. 또 말 쳐 더듬는 것 좀 봐. 왜 쫄았냐? 긴장하셨지만 앞으로 평생 인생 긴장하고 살아야 될 거야. 내가 매일 밤 물 떠놓고 너 망하라고 지극정성으로 빌면서 살 거거든. 그리고 어리고 집안 좋고 예쁘기까지 한 애들이 미쳤다고. 널 만나니 제막된 변호사 타이틀 말군 것도 하나 없는 나이 많은 널 걔네가 왜 만나? 너보다 젊고 능력 있는 남자들이 세상에 깔리고 깔렸는데 감히 6년을 뒷바라지해 내 놈 변호사 만들어준 날 사람들한테 바람편 여자라고 거짓말같이 되면서 배신하고 망신 좋겠다. 야, 꺼져. 내 돈 주고 산 내 집에서 당장 꺼지라고. 아, 잠깐만. 나 옷순 있게 해줘야지. 바닥에 내가 벗어놓은 그 추리닝이 있고. 꺼져. 이 집에 내 돈으로 어떻게 햄티 한 장, 양말 한 켤레 전부 내 돈으로 산 건데. 빨리 안 나가. 저는 헐레벌떡 무릎 다 튀어나온 추리닝을 집어입은 그놈을 냅다 집에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놈은 화장대 위에 있던 자신의 지갑만 챙기곤 급이 슬리퍼만 주워 쉬는 치집 밖으로 내몰렸고 쫓겨난 그놈은 대화로 해결하자면 현관문을 마구 두드리더니 저는 분노를 전부 몰아담아 쾅 하고 현관을 차버렸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합직이 된 그놈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했지. 한 번만 더 두드리면 그때는 이 문짝이 아니라 내가 개박살 날 줄 알아. 그러자 겁을 먹었는지 그놈이 탁탁 슬리퍼 소리를 내며 사라지는 게 들리더라고요. 방에 있던 아들은 눈물을 성이며 무서워하는 표정으로 절 보고 있었죠. 저는 얼른 아들을 안고 잘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감히 나도 모자라서이 어린 아들까지 전부 버리고 새 인생을 욕심낸 그놈을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한 40분쯤 지났을 때 이번엔 뻔뻔하게도 시모가 제게 전화 걸진 않겠어요. 이에 아무리 남편이 잘못을 했어도 그렇지. 애를 이 모양이 꼴로 쫓아내면 어떡해? 변호사는 사회적 체면이 있는 애를 그래. 다 알았으니 어쩔 수 없구나. 우리 아들, 그동안 뒷바라지 준 건 고맙다만 그렇다고 정에 이끌려서 내 아들 인생을 희생시킬 수 없는 거 아니겠니? 손주야, 어린 며느리 들여서 더 건강한 실로 얻으면 그만이지. 어차피 이혼할 거 우리 아들한테 미련 그만 가지고 짐이나 우리 집으로 싹 다 붙이려 무나. 아주 모자가 쌍으로 망나니 춤사일 추고 계시네요. 이 집에 저인 간 게 어디 있어요? 치쌈 싸 먹으셨나? 그 전화하지 말고 평생 그 잘난 변호사 아들이랑 그따위로 살아요. 아줌마, 저는 그냥 냅다 시모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변호사 시험 통과하기 전엔 둘 다 제 발가락이라도 할 듯 굴더니 180도로 돌변한 태도가 괘씸하기 짝이 없었죠. 저는 다음날 제가 불행의 싹을 뽑을 수 있게 도와준 강현 씨에게 전화해 고맙다는 말부터 전했어요. 그리곤 그놈의 실체를 전부 폭로해 버렸습니다. 그 인간이 그랬다고요? 형수님이 그동안 자기한테 어떻게 했는데 사람이 돼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자식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말인데요. 강현 씨가 제 이혼 소송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수임료는 넉넉하게 드리겠습니다. 수임료하요? 당치도 않아요. 형수님 이르면 제가 당연히 도와야죠. 무슨 그런 서운한 소리라서 저만 믿으세요. 우선 그 증거 문자 전부 저한테 보내주세요. 제가 다르니 다 제쳐두고서라도 형수님 소송에 몰두해 재산도 그놈한테 한 푼 안 가게. 양육권, 친권의 위자료까지 박박 긁어서 받아내 드릴게요. 너무 마음이 고단한 와중에 강현 씨의 그 말이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날 오후
강현 씨 아내분도 제게 전화해 언니. 이번엔 우리가 꼭 언니 도울게요. 언니가 우리 힘들었을 때 도와주셨던 것처럼요 하고 위로해 주었죠. 너무 큰 충격에 저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그날 회사에 병 갈랬는데 아빠 그런저를 걱정해 일을 하시다 말고 집으로 오셨더군요. 아빠, 여기까지 오셨어요? 바쁘실 텐데. 아무리 바빠도 우리 딸이 먼저야. 서방은 오늘 첫 출근이라면 출근은 잘했다고 하시고. 아빠, 속상해 하실 부모님을 걱정해. 저는 상황이 조금 정리된 뒤 모든 일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빠의 다정한 목소리를 들으니 걷잡을 수 없는 서운이. 몰아치더니 펑펑 울며 아빠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죠. 그러자 아빠는 불이 뿜어져 나올 듯 분노한 표정으로 전 뒤집어요. 그 건방진 놈이 감히 내 딸을 배신해? 안 되겠다. 너, 그 놈이 입사한 회사 알지? 앞장서 내가 그 놈을 아주 박살 내버리려니 아빠는 저를 붙잡곤 그 놈이 첫 출근한 로펌으로 향하셨다. 말려봤지만 아빠는 막무가내셨고 저는 그때 아빠를 막아설 힘조차 없었어요. 아빠가 그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마구 두리번거리며 그 놈을 찾으시더군요. 그리곤 아빠는 저를 보고 귀환한 그 놈을 발견하자마자 아빠는 후다닥 달려가 보고도 믿지 못할 장면을 연출하셨어요. 장인 너은 장인어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확. 여기서 장례 치르게 해줄까? 보다 아빠는 그 놈을 치른 기술을 이용해 냅다 바닥으로 매다 꽂아 버리셨습니다. 그 광경을 본 저를 포함한 그곳에 모두가 입을 떡 벌렸죠. 아빠는 엉덩이를 잡고 오만상을 찌푸리고 있던 그놈에게 불호령을 내리기 시작하셨어요. 내 놈이 감히 우리 집안 뒷바라지 죄다 등에 업고 그 자리까지 올라가더니 뭐? 감히 변호사 시험 합격하자마자 내 딸을 배신하고 바람을 피워? 감히 우리 딸이 바람피단 헛소문 퍼뜨리면서 내 딸의 명예를 실추시켜? 장인은 잠깐 진정하세요. 여기 제 회사예요. 이거 폭행의 명예의 손인 거 알고 계신 거죠? 저 변호사라고 어디 해봐. 너야말로 내 딸 모욕한 거에 대한 모욕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싹 다 고소당할 줄 알아. 내가 아는 변호사들 죄다 동원해서 너 아주 물 먹여버릴 거라고. 내가 맨날 웃고 있으니까 아주 우스워 보였나? 부지나 사업하면서 그동안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야. 내가 평생 법적인 일로 고생한 게 어디 한두 번이냐? 넌 나한테 비빌 인생에 짬이 안 돼 이 자식아. 뭔가 손톱을 생각하기만 해봐. 그럼 내가 기자한테 제보해서 내가 행동 나지 까발리고. 내가 로펌 변호사라는 것도 죄다 기사로 낼 거야? 그럼 로펌 이미지가 얼마나 실추될까? 그럼 넌 이로 상대로 또 소송을 당하겠지? 이 하루 강아지야. 저 장인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이제 막 첫발 내디딘 변호사 예비 시험니까? 아빠는 경악을 하고 우릴 바라보던 로펌 직원들을 두루두루 쳐다보며 마지막까지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리곤 벌벌 떠는 그놈을 내버려둔 뒤 저를 데리고 그곳에서 나오셨어요. 물론 아빠가 진짜 그 로펌에 대한 기사를 제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놈이 문제지. 그 로펌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그리고 만약 진짜 그런 일을 한다면 로선 분명 우리와 법정 공방을 벌였을 테니 그저 그놈을 겁주기 위해서 했던 말이었다고 아빠 말씀하셨죠. 나중에 모든 전말을 들은 엄마, 오빠, 여동생까지 전부 그놈을 찾아가겠다고 난리였는데 가족 모두를 말리느라 정말 진땀을 뺐네요. 아무 걱정 말라고 하셨지만 아빠가 그놈이나 그 로펌 상대로 행여나 무슨 고소라도 당할까 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그 와중에 다른 가족들 집 법적인 일에 휘말릴까 봐 정말 크게 마음을 졸였습니다. 언니, 괜찮으세요? 소식 들었어요. 그 인간 언니가 자기한테 어떻게 했는데 감히 그럴 수가 있어요? 형수님, 마음고생 많으시죠? 강현이 형한테 이야기 전부 들었습니다. 저흰 전부 형수님 편이에요. 신뢰가 제일 우선이야. 할 변호사가 다른 사람도 아닌 6년간 자기 뒷바라지 해준 아내 뒤통수. 이렇게 치는 게 말이 됩니까? 어쩐지 그 형수님이 대해 이상한 소문 퍼뜨릴 때부터 이상했어요.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건 강현이 형을 통해서 전부 도울게요. 그러니까 절대 지지 말고 힘내세요. 형수님,
고맙게도 강현 씨 외에 다른 동기들도 제게 연락해 위로와 응원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에 그래도 제가 잘못 살아오진 않았구나 싶어 위로가 되더라고요. 비록 남편 보는 눈은 꽝이었던 저였지만 그요? 그리고 뒤늦게 소식을 들은 시누이 또한 제게 전화해 연신 사과를 하더군요. 죄송해요, 새언니. 소식을 늦게 들어서이자 연락드리네요. 엄마랑 오빠 둘 다 아직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엄마도 오빠도 어떻게 새언니한테 그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진짜 염치라는 눈꽃만큼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에서 아빠가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가슴을 치실까요? 새언니, 저도 남편도 이번 일로 두 사람한테 크게 실망했어요. 우린 더 이상 두 사람 안 볼 거예요. 남편 하는 말이 그렇게 잘했던 새언니한테도 태도가 한순간에 돌변해버리는 사람들인데 자기한테 안 그러냐는 보장이 어디 있냐고 하더라고요. 가뜩이나 은근슬쩍 딸아들 차별하던 저희 엄마 사실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번 일로 완전히 정이 떨어졌대요. 저에게 말 안 했지만 돌아가신 시아버지와 달리 시모는 어릴 때부터 시누이와 남편을 티 안 나게 많이 차별했었다고 합니다. 저야 시누이가 제 결혼 이후 금방 결혼해 1년에 다 같이 모일 날이 많이 없었으니 미처 몰랐던 부분이었죠. 그렇게 서로의 안녕을 빌어주며 전 시누와 작별 인사를 하게 했어요. 저를 걱정하는 부모님의 성화에 저는 아들을 데리고 결국 친정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집을 내놓고 이사부터 하던 날, 오빠, 새언니, 동생, 부모님, 할 것 없이 모든 가족이 이사를 도와줬어요. 심지어 동생과 당시 4년째 만나며 암묵적으로 이미 저희 집 둘째 사이로 인정받고 있던 동생의 남자친구까지 말이죠. 은영이, 너 우울해할 거 하나도 없다. 넌 매 순간에 최선을 다했어. 그럼 된 거야. 결과가 어떻게 매번 좋겠어? 가끔 그 쌍놈의 자식 같은 꽝을 뽑을 때도 있는 게지. 괜찮아요. 아빠, 물론 그런 놈한테 물심양면 퍼준 게 속쓰이긴 한데요. 절 위해서 한달음에 달려와 줄 가족이 이렇게 많은데 제가 왜 마음 아프고 우울해요. 저는 보라같이 더 밝게, 더 힘내서 살 거예요. 이렇게 몸도 마음도 튼튼하게 아빠랑 엄마가 저를 키워주셨잖아요. 제 말에 엄마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내 새끼 창하다고 안아주셨습니다. 아빠는 괜히 눈물을 훔치더라도 거리고서 있던 제 아들에게 이외 할아버지가 우리 손주도 저렇게 당차게 키워주마 하고 말씀하셨다고요. 순순히 재산 욕심 없이 몸만 나가면 그나마 고생 덜 했을 텐데 그 놈은 끝까지 제게 한 푼이라도 더 뜯어보겠다며 협의 이혼하지 않고 소송에 맞대응했습니다. 강현 씨에게 듣기로 동기들은 물론이거나 첫 출근 때 회사의 밑도 찍혔으니 그 놈 로펌에서도 그 놈을 도와주겠다는 변호사가 단 한 명도 없었다고요. 심지어 수임료를 정당히 지불하겠다고 해도 말이죠. 결국 그 놈은 스스로를 변호했나 승소했습니다. 그 놈은 우선 제가 따로 고소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죄 인정돼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남편과 동기들의 문자 내용 캡처본을 증거로 제출했고 고맙게도 그들이 증인으로 나서준 덕분이죠. 게다가 이혼 소송 결과 그분은 거의 맨몸으로 쫓겨났어요. 집도 결혼할 때 아버지가 살주신 거라 제명이었고 처음부터 그분은 혼수가저 몇 개만 마련해 왔었거든요. 결혼 생활 내내 재산 형성에 참여한 부분도 마지막 6개월 동안 받은 공짜 말고 없었으니 그분이 가져갈 재산은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고마워요 강현 씨. 강현 씨 덕분에 그분한테 남기고 우리 아들 양육권과 친권의 위자료까지 잔뜩 받아낼 수 있었어요. 앞으로 따봉따봉 그분한테 법이 정해준 양육비만 잘 받아내면 되겠네요. 형수님 아니 이제는 그딴 한심한 인간한테 탈출하니 누님이라고 불러야겠죠. 누님이 똑바로 지게 잘 대처한 덕분이죠. 누님, 비록 원하셨어요. 내게 때도 귀엽고 거절한 강현신, 모든 법적인 문제가 정리되고 날 아내분과 함께 제게 축하해 주셨습니다. 전 남편으로 인한 소동으로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 두 사람과 가끔 식사를 하며 지내고 있어요. 우리 아들은 가끔 만나는 강씨 부부의 딸에게도 누나 하며 아주 잘 따르고 있죠. 이혼한 뒤로도 그놈과 그놈 오치는 제게 한 번도 사과 연락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놈은 자기 아들과 만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어거지로 양육비만 보내더라고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올해 초쯤 그놈이 제게 전화해 이렇게 빌지 않겠어요. 여보 잘 지냈어? 뭐야? 왜 기분 나쁘게 전화하자마자 질질 짜 시훈이 얘기할 거 아니면 좋은 말로 할 때 끊어. 여보, 잠깐만 끊지 마. 우리 시훈이 얘기하기도 해. 여보, 예전에 내가 정말 잘못했어. 갑자기 변호사 됐다고 주위에서 좀 떠받들어 주니까 내가 뭐라도 된 줄 알고 내가 너무 건방지게 굴었어. 당신하고 이혼하고 나서 재혼하려고 했는데 당신 말대로 좋은 집안 어린 여자들은 나한테 관심조차 없더라. 겨우 들어온 선자리 뒤늦게 내 평판 듣고 나 같은 놈한테 딸 시집 보낼 수 없다면서 집안에서 끼뜨려 버리더라고. 나 당신하고 일이 바닥에 소문짝 퍼지면서 동기들한테 앙따당하고 로펌 내에서도 나 보는 눈초리가 내내 곱지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맞는 사건마다 실수라도 할까 봐 어찌나 긴장되는지 한사 앞에 서기만 하면 덜덜 떨다가 말도 제대로 못하고 전부 패소했다. 그 당신도 알지 내가 능력은 괜찮은데 긴장만 하면 말 엄청 더듬는 거. 그래서 결국 로펌에서 재계약도 실패하고 나 지금 백수야. 소문이 더럽게 나서 소형 로펌에 아직도 취업이 안 돼. 맨날 물 떠놓고 망하라고 죽어라 빌었더니 진짜 망했네. 아주 소금이다. 깨소금. 근데 그게 우리 훈이랑 무슨 상관인데 얼마나 망했는지 왜 나한테 설명을 일일이 하고 있냐고. 이렇게 순식간에 망해보니까 내 주제를 잘 파악했다 소리야. 여보, 나 지금 엄마랑 둘이 사는데 엄마도 당신한테 많이 미안해 하셔. 당신이 돌아오기만 하면 맨날 우리 집 집안일까지 식물처럼 다 해주면서 살겠다. 나도 당신이 돌아와 준다면 이번엔 진짜로 평생 당신을 떠받들고 살 거야. 우리 시훈이한테 최고의 아빠가 돼줄 거라고. 얘한테도 변호사 아빠가 다시 생기면 얼마나 든든하겠어. 당신만 돌아오면 이 바닥 소문도 동기들 평판도 다시 조금이나마 좋아질 거고 당신은 변호사 남편 다시 생겨서 좋고 모두에게 해피엔딩 아닐까? 나 진짜 잘할게 제발. 나 한 번만 용서해주라. 뭐 웃기지도 않아서 진짜야. 넌 호가 무슨 프리패스권이라도 되는 줄 아니? 내가 대형 로펌 대표가 된다고 해도 난 너 싫어. 난 의리 없는 인간은 딱 질색이야. 우리 아들한테도 너 같은 아빠 차라리 없는 게 나아. 7년을 함께하고 그중 6년을 아낌없이 뒷바라지한 조강지철 뒤통수 칠 궁리하고 있던 인간을 뭘 믿고 받아전해. 인생을 꼰 건 너랑 내 엄마 자신이야. 너들 인생 너희들끼리 알아서 잘 살든 말든 하고 나한테 애 양육비나 지금처럼 꼬박꼬박 잘 보내면서 연락하지 말고 살아. 여태 애안 한 번 안 묻던 놈이 최고의 아빠는 무슨 개나리 벌개지는 소리 하고 있네. 끊어. 애 때문에 연락처 차단을 안 시켜놨더니 만 그놈은 그 뒤로도 계속 제게 미안하다 용서해 달라는 문자를 남겼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지 않았었거든요. 문자에도 답을 안 했더니 이젠 그놈 엄마까지 제게 문자질을 해대지 않겠어요. 결국 전 두 인간을 모두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뒤 황당하게도 씩씩대며 회사의 제 사무실에 들어온 아빠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망할 놈의 옆였네. 여기가 어디라고 쫓아와 왜요? 아빠, 아까 앞에 경비 선생님이랑 노닥거리 화단에 물 주는 걸 구경하고 있었는데 아색. 그놈 모친이 뻔뻔하게 찾아왔더라. 그리고 날 보자마자 아이고 사도 넣은 이러는데 열이 뻗쳐서 경비 선생님 손에서 물 호수 뺏어 들고 냅다 물을 뿌려버렸지. 그러니까 쫄딱 젖어서 주랭랑을 치더라고. 한 번 더 찾아오면 그때 내가 진짜 가만 안 둘 거라고 윽박 질러놨으니까 이제 찾아오진 않을 거다. 아빠의 말씀대로 그 뒤론 전 시모도 남편도 찾아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만난 강 씨에게 듣기로 그놈은 결국 모든 로번과 변호사 사무실에서의 취업에 실패하고 자기 엄마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개업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강현신 자신의 아내와 딸에게 선수 고등어 살을 발라주며 비웃음 어린 말투로 말했죠. 이 바닥은 워낙 좁아서 인맥이 곧 권력이고 힘이에요. 나이 많고 실력은 없는 소문이 평까지 엉망이. 신입 변호사, 누가 그리고 난다긴다.
하는 변호사들도 개업하면 처음에 얼마나 고생을 하는데 그런 놈 사무실이 잘 될 리가 있겠어요? 자본도 경험도 없어, 승소 경험도 한 번도 없어. 그렇다고 검사나 다른 출신 변호사들럼 그 나이에 다른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닌 놈한테 누가 돈을 주고 사건을 맡기겠다고? 아마 얼마 안 돼서 본전도 못 건지고 망할 거려. 다 자업자득이죠. 뭐, 그렇게 그놈은 결국 저를 배신하며 동생 부부에게도 연이 끊기고 재계약과 취업에 실패한 것도 모자라 조만간 자기 엄마 함께 길바닥에 나앉을 운명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은 스스로가 선택한 지옥이었어. 그렇게 그놈은 유일한 자기 편인 자신의 엄마와 평생 개고생을 하며 살아갈 것 같네요. 6년을 공들여 얻어낸 변호사라는 직업이 무색하게 끝 말이죠. 아마 앞으로도 변호사 일을 하겠지 뭐. 자신이 꿈꾸던 행복하고 풍족한 생활은 절대 못하면서 살아가지 않을까요? 그러거나 말거나 이젠 그놈 일에 정말 신경 끄고 저는 제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데만 집중하려 해요. 아빠는 이제 자신도 늙었다며 슬슬 제게 회사를 맡기고 은퇴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손주가 이 하이 퇴근할 시간만 집에서 목 빼고 기다리고 있으니 내가 애가 다니니 그동안 치열하게 살았으니 이젠 우리 시온이 제로만 보면서 내 엄마랑 유유자적하게 살렸다. 작년에 내 동생까지 시집 보냈으니 나도 내 엄마도 부모로서 해야 할 숙제 다 마친 것 같구나. 아빠, 엄만 올해로 6살이 된 우리 아들의 재롱 보는 낙으로 산다며 매일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으십니다. 저희 아들이야 워낙에 자기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좋아한 데다 늘 집에 계시는 저희 엄마 덕분에 전처럼 어린이집에 길게 있지 않아도 되니 굉장히 좋아하고 있죠. 그 모습을 보면 아들이 말은 안 했어도 내심 외로웠나 싶어 미안해지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가끔 동생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부가 잘해주지? 제부 좋은 사람인 건 너 연애 때부터 봐와서 잘 알고 있지만 자꾸 내 경험 때문인지 노파심이 생겨서 이렇게 묻게 되네. 우리 남편은 속이 워낙에 투명해서 걱정 안 해. 워낙 일 집 밖에 모르고 언니 알지? 우리 시아버지 경찰 출신인 거 아빠랑 뜻이 잘 맞으셔서 두 분이 종종 술도 한 잔씩 하시잖아. 만약에 남편이 허튼 짓 하면 아버님이 제일 먼저 나서서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 버리시겠습니까? 주면 뭐 다들 몰려와서 나 대신 응징해 주겠지. 그런 동생의 말에 저는 그래, 맞네 하며 웃어 보이곤 해요. 그리곤 오빠도 동생도 절대 저와 같은 일을 겪지 않길 마음으로 항상 빌곤 하죠. 제발 망하라는 제 기도가 전 남편 놈에게 통했으니 이번에도 제 간절한 기도를 하늘에 계신 누군가가 분명 들어주실 거라고 믿으면서요. 저는 앞으로 저희 아들을 잘 키우는 것과 회사 운영에만 집중하며 어느덧 많이 연로해 부모님을 극진히 모시고 살 생각입니다. 전 남편이라고 부르고 안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소중한 가치를 갖고 행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제 슬픔과 교훈을 통해 다른 분들도 위로와 깨달음을 얻길 바랍니다.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봅시다. 만족하고 충실하며 그리고 늘 현재의 삶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긴 주절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 님들이 항상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며